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 정도로 끝나줬습니다.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끝나줬고요. 거래소가 플러스 0.16% 올라서 2,575포인트, 2,500은 훌쩍 넘었고 2,600 가까이 다가서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02%, 90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볼까요? 오늘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그랬죠. 거래 대금은요. 거래소가 12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4조에 비하면 한 2조가량 조금 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10조를 넘어선 것은 거래소 시장이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좀 그 거래 대금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오늘 14조 5천억인데요. 코스닥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하고 비교할 수 없게 그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오늘도 14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6조, 17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다소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스닥 쪽에 지금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큰 변동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이 요 앞에 2,500포인트를 훌쩍 이렇게 뛰어넘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게 거래량인데 이제 거래 대금하고 똑같은 의미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거래량인데요. 평균 봤을 때 한 2배 정도 늘었죠. 거래 대금이 적을 때는 한 5조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오늘 한 12조인데 어제는 또 14조고요.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 그래프를 보면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33% 수익률이 났다고 그래요. 평균이 코스닥이.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배터리 소재주, 로봇주, AI 관련주 이런 것들 이렇게 순환하면서 많이 올랐지만 거의 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쪽 그 상승분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거래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가장 컸다. 그쪽 그 종목을 이렇게 손을 못 댄 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조금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죠. 17조, 6조까지 되다가 오늘 한 14조인데요. 다소 조금 줄어드는 감은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강세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오늘 하루 분봉으로 한번 오늘 하루 추이를 볼까요? 이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아침에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올려붙다가요. 종가 무렵에 이렇게 매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플러스까지 났다가 종가에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에코프로가 6.1%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0.6%인데요. 내내 플러스가 나 있다가 종가에 밀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밀렸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죠 예전에 그것만 한 8.3%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 내에서 약간 순환성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특징이 외국인들이요 코스닥에서 1,06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1,6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 수급 관련해서는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전체의 그 거래 비중을 보면요. 개인들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좀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코스피만 따졌을 때 코스닥 말고요. 공매도가 한 일평균 한 6,3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6,300억이면 그렇게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5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너댓 배 차이가 나는데 공매도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거의 한 80%가량이 외국인들 공매도라고 그럽니다.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가장 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요. 이 공매도 거래 금액 중에 그러니까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3,500억인데 에코프로가 한 540억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매일 평균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56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 치는 것 중에 3분의 1 넘는 정도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그쪽에 사자와 팔자 간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자 쪽이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어제는 또 사자 쪽이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시켰죠.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이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오른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빠진다고 그러면 한 30% 정도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30%라는 게요. 급등 종목들 조정받을 때 대체로 한 30%씩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가격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셀트리온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급등할 때 이렇게 매매해 보신 분들이요. 나중에 이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데모까지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겠나?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 때 빠져나왔다가 현금 쥐고 있다가 정 그 종목이 좋아 보이면 그때 가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괜히 여기에 이렇게 고집 피울 필요는 없다. 추세를 좀 따라보자. 근데 그래프로 보면 아직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지혜롭게 매매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 올랐으면 조금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객 예탁금 보면요. 52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추세를 보면 금년 들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또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2조 8천억인데요. 예전 2021년 3,3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그때 개인들 고객 예탁금이 7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2조는 그때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근데 그때는 지수가 3,300이었고 지금은 2,500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예탁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탁금이든 신용융자금이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후행지표다. 장이 뜨고 나서 돈들이 늦게 들어오고요. 장이 빠지고 나서 돈들이 또 시차를 두고 좀 뒤늦게 이렇게 빠지는 후행성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용융자금은 19조 7천억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고치가 한 25조 정도 돼요. 3,300포인트 찍었을 때 대비했을 때요. 지금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융자금은 신용융자금은 지금 조금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쪽에 이렇게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융자금은 그 우리 개인들의 어떤 시장을 보는 그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개인들이 시장을 보는 그 눈은 굉장히 기대감에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래도 이 지표들을 신용융자금이나 고객예탁금이나 이 지표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어느 정도 꽉 찼을 때 상투권일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분들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또 바이오, 그렇죠. 반도체들도 이렇게 반짝여 있었죠.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상당히 그 좋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대할 만하다는 얘기죠. 시장이 이렇게 힘이 약하면 그런 큰 종목들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테마성으로 이렇게 조그만 테마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시장인데요. 이번 시장은 순환매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종목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고객이 가끔 이렇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장 큰 특징은 요 앞에 그 고점을 지금 못 넘기고 그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들다고 그러면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이 거래량이요. 늘지 않고 있죠. 조금씩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우리하고 달리 시장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버벅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모습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고점 못 뚫고 있고 S&P 500도 앞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S&P 500도 거래량으로 보면 아주 크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이번에는 확실히 좀 디커플링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일본 시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18. 앞에 고점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시장이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넘겼다가 오늘 마이너스 0.6%. 좀 꺾였습니다. 독일 여전히 좋습니다. 독일, 프랑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여전히 좋습니다. 잠깐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상해 마이너스 0.6%. 어제 이제 그 중국 그 GDP 성장률 4.5%이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 이상이었다 이래가지고 어제 상해 징수 굉장히 강하게 한 2, 3일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앞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는 하락을 좀 저지한 수준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 오늘 더존 비전이 6.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드리고 나서 아직 그렇게 재미가 없었죠. 한번 이렇게 불쑥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때 파신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때 이제 못 팔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마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 오늘 이제 좀 색다른 맛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더존 비전은요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죠. 그러죠?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인내심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요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게 웬 떡인가 그러고 많이들 파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못 파신 분들은 또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이요. 이런 주식은 급등을 하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된다는 얘기죠. 손이 이렇게 다 바뀌면서. 그래서 몸집이 굉장히 가벼워졌고 신규로 이렇게 매수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릴 때 아주 화끈하게 올리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존 비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물 집중대가 여기 이렇게 빨간 선에 이렇게 집중돼 있죠. 근데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짧죠. 그래서 올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참고삼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제가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낸 분들 중에요.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주식을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다가 아주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락을 오래 한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안 빠지면서 횡보를 오래 한 주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박 터뜨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존 비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요 국면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왜 이렇게 강하게 쫓아오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시키면서 한 50%를 단숨에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갔을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요. 무슨 자기들만 아는 어떤 호재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들어왔다가 그게 딜레이 되거나 캔슬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확률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존비주얼은 가격상 횡보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안 빠지는 종목이라서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존비주얼 이제 오랫동안 횡보했다가 한번 급등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매복형이죠. 들어가서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박을 맞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SPG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요. 9,000원, 만원대에서 근 1년을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세를 크게 줬었거든요. 어찌 보면 SPG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났어도 주가가 이렇게 답보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다. 지금 더존비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시기를 잘 만나면 크게 수혜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이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횡보 국면이 근 6개월 이상 이렇게 횡보를 했었죠. 가격은 안 빠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간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횡보했던 주식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5% 올랐기 때문에 KH바텍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KH바텍은 폴더블폰 삼성전자의 90% 이상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 힌지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모델 힌지가 나와서 판가가 물방울 힌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성능이 더 좋은 모양이죠. 판가가 한 30% 정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수량도 늘었지만 판가도 30% 올라가면서 금년 이제 2023년 실적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한투자에서 그 실적을 추정하는 걸 보면요, 금년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28% 좋아질 것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6% 좋아질 것으로 상당히 크게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가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된다 싶은데요. KH바텍이 그렇게 그 증권사들에서 관심이 많고 리포트가 많았던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KH바텍을 SK증권에서도 4월 5일 날 24,500원 목표가 지시하면서 추천을 해놨고요. 신한투자에서도 4월 10일 날 27,000원, 지금 19,000원이니까 상당히 높게 제시해놨죠. 리포트를 내놨고, IBK 투자증권에서도 4월 12일 날 25,000원 목표가 제시하면서 KH바텍을 그 추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4월 14일 날 25,000원 목표 제시하면서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앞다퉈서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KH바텍이 종목을 추천을 많이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폰 관련해서 금년 실적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눈여겨본다고 그러면요, 오랫동안 횡보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물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그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요 앞에 고점을 넘겨 신고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매물이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주식이라서 여기서 좀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이렇게 많이 리포트를 낸 것도 조금 수상하다. 목표가도 지금 가격보다 한 30% 정도 높게 이렇게 다 잡아놨어요. 매물대도 지금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예전에 제가 좀 추천을 했다가
재미가 없어서 손절매를 하고 다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90% 이상 납품한다는 것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좀 그 기분 좋게 가는 종목들, 이제 그 종목들 그 성격이요, 오랫동안 횡보했던 주식들입니다. 물론 하락 후에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횡보를 1년 넘게 한 종목도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종목들, 그러니까 하락을 오래 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주식들은 좀 눈여겨보자. 그런 경우가 지금, 그래서 성공한 경우가 SPG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지금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요. 최근에 이제 더전비전이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6% 이상 올라서 이렇게 특별히 그런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H바텍 같은 경우도 하락을 지나고 나서 횡보를 거의 6개월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아니고 횡보를 했던 그런 종목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종목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제가 보기에 걱정 없는 시장이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든지 또 거래 대금이라든지 또 그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 시장이기 때문에요.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방금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들어가셔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